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서울역입니다. 올해 또나 사실 좀 변화가 더뎠던 곳인데 이 서울역 일대의 대변신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려 4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서울의 새로운 심장, 중심지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지역이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보죠.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엔진, 역시 그 교통혁명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죠.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하고 또 B 노선, 이 두 개가 유일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서울역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져올 파급력, 이게 상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GTX A 2단계 개통되면 킨텍스에서 한 20분? 네, 20분대. 그리고 내년 말쯤 되면 동탄에서도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와, 거기다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연결된다면서요? 그럼 강남 접근성은 그냥 차원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중앙역이다 이런 상징성만 좀 있었는데 사실 좀 낙후된 느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그랬죠. 근데 이제는 정말 수도권 교통의 핵심, 핵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교통혁신이 그냥 계획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대규모 자금 유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 남산 힐튼 호텔 부지 재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이지스 자산 운용의 이오타 서울. 네, 바로 그거랑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 두 개만 봐도 여기에 투입되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네, PF. 그 자금만 합쳐도 4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특히 그 이오타 서울은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1차 PF로만 해도 벌써 2조 2천억 원을 확보했어요. 이게 전체 면적, 그러니까 연면적이 46만 제곱미터. 46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축구장 한 64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감이 오실까요?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그 기준층 면적이 3,850제곱미터나 되는 메가플레이트 설계라는 거예요. 메가플레이트 설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한테 좀 매력적인 건가요? 기존 오피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요즘 그 글로벌 기업들 트렌드를 보면 부서 간에 이렇게 협업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넓고 이렇게 탁 트인 사무 공간을 선호하는 추세예요. 이 메가플레이트가 바로 그런 수요를 딱 겨냥한 거죠. 단순히 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 문화 자체를 좀 바꾸도록 유도하는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전체 부지의 한 40%는 또 녹지로 만들고요. 최고급 6성급 호텔이랑 최첨단 오피스가 같이 들어서니까 이게 2031년에 준공되면 아마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와, 단순 빌딩이 아니라 거의 도시 기능을 압축해 놓은 복합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이것도 17년 만에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고 하죠. 네, 맞아요. 이것도 작년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본 PF 조달에 성공했고요. 하나건설 부문이 시공을 맡아서 2028년 완공 목표로 마이스 시설. 아, 마이스. 그 회의나 컨벤션 같은 거 하는? 네, 맞아요. 그런 복합 공간하고 오피스, 호텔 이런 걸 짓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래 묵혔던 숙제가 이제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렇게 갑자기 큰 자금이 몰리고 PF도 막 성공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배경에는 사실 서울 오피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주요 도심 빌딩들 평균 준공 연도를 따져보면 1991년이에요. 91년이요? 와, 그럼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어떠냐면 최신 시설을 갖춘 프라임급, 그러니까 최고 등급 오피스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이 0.85%였어요. 거의 빈 사무실이 없다는 뜻이죠.
임대료도 일반 A급 오피스보다 한 40% 정도 더 비싸고요. 40%나요? 네, 그러니까 낡은 곳 벗어나서 새롭고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수요는 막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CJ 올리브영이 최근에 서울역하고 바로 연결된 KDB생명타워를 통째로 인수했죠. 네, 맞아요. 6,744억 원에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거점을 사들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그런 움직임이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런 변화들이 쭉 모여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CBD, 그러니까 도심, GBD, 강남, YBD, 여의도 이 3대 업무지구 기도를 넘어서는 SYBD라는 새로운 축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SYBD요? 그건 뭐의 약자인가요? 서울 스테이션 앤 용산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서울역하고 용산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업무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고요. 서울의 경제 지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와, 서울역 용산 축이라? 네. 특히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하고 이게 딱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가 엄청나겠죠. 서울 남북을 잇는 아주 강력한 경제 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업계에서도 그래서 GTX 같은 교통망하고 또 최신 오피스가 결합된 이 서울역 일대가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서울역 일대 공간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상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를 이제 광장이나 녹지, 또 상업 업무 공간으로 완전히 살바꿈시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국토부랑 코레일이랑도 협력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결국 정리하자면 이 서울역 일대는 GTX라는 그 교통혁명, 그리고 새 오피스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수요, 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SYBD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할 정도니까 이곳의 위상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새 건물 몇 개 들어서는 걸 넘어서 서울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나 도시 공간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기회와 또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시의 구상대로 철도가 정말 지하화되고 또 용산 개발과 성공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이 새로운 중심지는 단순히 그냥 일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공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나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